미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미래에는 유전공학이 많이 발달할 거예요. 유전공학. 유전공학이 어느 정도로 발달할 거냐면 우리 세포 속에 다 유전자가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진화를 해왔냐면 우리는 동물에서부터 계속 아주 미물에서부터 진화를 해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세포가 점점 커지고 그 세포가 바다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오고 육지에서 이제 포유류가 되고 포유류에서 점점 진화를 해서 인간의 모습, 큰 뇌를 가지고 직립보행을 하고 두 손을 사용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발전을 해왔는데, 자, 이 인간이 그리고서 이제 영적인 성장을 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영적인 성장을 해서 지적이고 도덕적인 사회적인 인간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에는 생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기적인 유전자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폭력적이 되기 쉽고 범죄를 저지르기 쉽죠. 유전자 속에 이기성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죽여야 했고, 생존하기 위해서 다른 동물을 죽여야 했고, 다른 사람들 죽여야 했고, 그리고 생존하기 위해서 남의 걸 뺏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런 유전자들이 자연적인 진화를 통해서 언젠가는 소멸이 되고 없어질 건데, 문제는 이 시대에는 인간이 평균 수명이 길어요. 평균 수명이 길다는 건 유전자적 그런 진화가 아주 거의 일어나질 않는다는 거거든요. 자연 선택을 해야 돼요. 자연적으로 도태시킬 사람과 남겨질 사람이 구분이 돼서 남겨진 사람만 이렇게 유전자가 남아져서 계속해서 진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진화가 거의 멈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결국은 인공적인 그런 진화를 선택할 겁니다. 그게 바로 유전공학이에요. 유전공학에서 우리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사회성에 방해가 되는 유전자들을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를 해서 그게 제거된 아이들이 태어날 거예요. 그러면 사회는 반사회적인 인간들,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반사회적인 인간들은 사라질 거예요. 자연 선택의 진화가 아닌 인공적인 진화가 일어나는 거죠. 인간이 직접 자기가 원하는 그런 유전자를 선택해서 자기 자녀의 유전자를 이렇게 편집을 해서 좋은 유전자, 사회적인 유전자, 친사회적이고 이타적인 유전자만을 가진 그런 선한 품성의 아이들이 이제 사회에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회는 급속도로 발전할 거고, 과학기술도 급속도로 발전할 거예요. 인간들이 늘 전쟁하고 싸우면서 많은 자원과 어떤 행정적인 낭비, 경제적인 손실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타적인 사람들만 모여서 이루는 사회는 엄청난 과학기술과 빠른 속도의 발전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인류는 빠르게 발전할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것이 혈연 중심의 어떤 이기성이거든요. 혈연 중심의 이기성. 집안들끼리 싸우고, 자, 정치에서도 범죄를 우리가 언제 저질러요? 내 가족을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내 자녀를 위해서 특권을 이용해서 정치인의 특권을 이용해서 내 자녀의 입시를 위해서 편법을 쓴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범죄를 왜 저질러요? 내 가족을 위해서 다른 가족들을 희생시키는 게 바로 범죄잖아요.
자, 범죄가 주로 이런 혈연 중심의 이기성 때문에 벌어지기 때문에 자, 사회적인 구조도 바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바뀔 거냐? 가족이 더 이상의 혈연 중심의 가족이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모든 아이들을 내 배로 낳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 유전자만을 가지고 낳는 게 아니라, 유전자는 기본적으로 편집이 되고, 그리고 내 아이를 내가 기르는 게 아니라 유전자가 편집된 그런 아이들을 입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낳는 게 아니라 인공자궁에서 나와 혈연관계가 없는 아이들을, 사회적으로 그런 아이들을 입양을 받아서, 그것도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짧은 기간만을 양육하고 사회로 내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엄마, 아빠, 자녀 이렇게 세 명이 있지만 이 세 명은 자, 혈연으로 묶인 관계가 아니에요. 내 유전자도 섞여 있지만 다른 사람의 유전자도 많이 섞여 있는 편집된 유전자. 그리고 엄마 배가 아파서 나온 게 아니라 인큐베이터에서 태어난 아기죠. 자, 그러면은 이 세 사람은 혈연으로 묶이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이 가정만 그런 게 아니죠. 모든 가정들이 혈연으로 묶인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한 입양을 해서 10년이나 15년 정도 양육 기간을 가지고 그리고 바로 사회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거기서 이제 사회적인 삶을 사는데, 가정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혈연, 자기 가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평과 정의 그 기반 위에서 모두를 위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혈연을, 가족을 위해서 무슨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양심을 판다든지 그런 일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회가 아주 공평한 사회, 아주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 간의 우애와 사랑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와 유전자가 어느 정도 있지만 정말 좋은 유전자만 섞인 그 아이잖아요. 그 아이를 10년, 15년 키우면서 그 사이에 유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가족, 새로운 가족이에요. 새로운 가족. 기존의 혈연 중심의 가족이 아닌 새로운 개념의 가족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가족은 유전자로 엮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막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막 대대로 연결되는 그런 가문은 아닌 거예요. 혈족 개념은 아닌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가족은 가족이지만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능과 의미만 가지는 가족인 거죠. 모든 가정이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사회가 더 밝고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더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정치도 더 깨끗해지고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인간이 기본적으로 유전자의 어떤 죄성, 나쁜 습관들, 유전자에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영적인 성장도 가속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 행성에 존재하는 영혼들, 그런 인간들의 의식 수준이 그런 유전공학으로 인해서 그런 도움을 받아서 정말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지구라는 그런 행성이 그 품질이 확 올라가는 거죠. 레벨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할 겁니다. 일단은 인간 사회와 정치가 그렇게 발달을 하면 나머지들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는 거죠.
나머지들 예를 들어서 뭐 자연 환경이나 이런 것들 그런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뭐 지구 온난화 문제라든지 뭐 사회 문제 이런 것도 아주 쉽게 해결이 되고, 그런 사회가 올 거고, 그런 사회는 더 행복하고 더 천국 사회 같은 그런 느낌이 그런 느낌을 갖는 그런 사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갈수록 점점 이 지구가 천국적인 그런 지구로 계속해서 탈바꿈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미래에는 유전공학의 발전으로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